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뽀라.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원래는 12개 팀을 다 하려고 했었으나 아쉽게도 시간 문제상 파이널 B 팀만 했었는데 오늘은 그 위쪽 팀, 위쪽 팀을 하겠습니다. 레드불썰. 네. 저희가 저것 때문에 취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네. 일단은 전혀 제가 취재한 바로는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프로축구 연맹에서도 전혀 확인된 바 없고 나도 들은 바 없다라고 제 고위층 몇 명에게 확인을 했는데 전부 다 똑같은 대답이 왔고요. 제외하고도 에이전트들이나 혹은 이런 부분들 뭐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전혀 처음 들어본다 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면서 물밑에서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일단은 대부분 그냥 그거 취재한 거 아니라 일본 언론에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나온 거 아니야 정도지 우리나라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움직임은 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 있었어요. 네, 몇 년 전에는 이 알아봤었죠. 수익 타당성 같은 거를 검토를 했는데 이게 수지가 안 맞은 거죠. 대전, 네. 인천 뭐 이런 팀들이 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시 불붙은 건지는 지금 불분명하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오미야가 입으로 승격했더라고. 레드불이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아마 그것과 연관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K2로 들어올 수 있다는 썰이 좀 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좀 실체화가 안 된 것 같다. 당장 실체는 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조금이라도 수면 위로 드러나면 저희가 빨리 캐치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규리그 파이널 A 그룹 살펴보겠는데 지난번처럼 밑에서부터 네. 수원 FC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원 FC는 사실 예상 외의 성적이죠. 많은 팀들이 강등권을 예상을 했었고 하지만 수원 FC는 생각보다 김은중 감독의 리더십이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연령별 대표팀 감독들이 상당히 이 K리그 감독을 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성공한 사례가 거의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뭐 전임 지도자에 대한 좀 불신도 있는 분들도 계셨었고. 꽤 높았죠. 사실 이번에도 제주 같은 경우에 다시 기대에 못 미쳤던 게 팩트고. 김학범 감독이 23세를 했었으니까. 정중용 감독의 이랜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과거에 계속 있었죠. 뭐 최진철 감독이라든지.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수원 FC는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김은중 감독이 이기는 축구를 할 줄 안다 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보면은 저는 수비 축구를 하는 데는 크게 동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순간순간에 이기기 위한 전술 변화가 상당히 기민하다는 평가를 상당히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승우도 어쨌든 쪼커를 쓰면서 잘 살렸고 그다음에 안데르슨 선수의 역시 최고죠. 올 시즌 최고의 K리그 외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세징야 이상의 임팩트. 이 선수가 또 워낙 잘해줬고. 사실 이 선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 겨울 때부터 이 선수 그 에이전트들이 그 프로필 갖고 오면서 했던 얘기가 볼 잘 차는 문선민이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상당히 많이 했어서 그럼 진짜 잘하는 건데 그랬는데 진짜 문선민 잘했어요. 선수 존중합니다. 근데 조금 더 낫다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드리블 잘하고 발 빠른데 거기서 볼까지 잘 찬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문선민이 볼 못 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문선민도 볼 잘 차는데 그거보다 더 잘 찬다는 뜻으로 해석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수원 삼성도 원했었는데 박경훈 단장 공포가 부족하다 걸렸어요. 저게 사실이었죠, 사실. 근데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터지기에는 이게 어쨌든 외국인 선수는 좀 뭐라 그러죠? 약간 도박의 영역이 좀 있잖아요. 사실 리그에서 한 5골 넣었던 선수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15골, 20골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한 10골 넣었던 기록 자체가 좀 있는 선수를 좀 선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박경훈 감독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걸렸었던 부분이 박경훈 단장은 좀 걸렸던 것 같고요. 어쨌든 수원 FC가 잘 물었고 막판에 사실 고민했던 팀이 사실 수원 FC 이전에 수원이 아니라 대전이었어요. 전북에도 넘어갔었고요. 전북의 그 누구죠? 돌아갔다가 비니시우스 선수. 비니시우스 선수 자리에 안데르센 선수도 먼저 얘기를 했었고요. 어쨌든 근데 수원 FC가 결과적으로 이 선수를 영입하면서 성공을 했고 뭐 권경원 선수라든지 초반에 선수 영입이 상당히 잘 된 편입니다. 수원 FC가 약점으로 꼽힐 만한 부분들을 물론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대한 부분은 아쉬움이 좀 있었긴 한데 시즌 내내 어쨌든 그 부분이 잘 만들어졌고 또 김은중 감독이 추구하는 많이 뛰는 축구. 미드필더가 중요하죠. 강상윤, 뭐 이재원이라든지 정승원 선수도 대박을 쳤고 그러면서 수원 FC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면서 초반 이제 순항을 했었고
또 손준호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네. 예, 저희가 멤버십 통해서 가장 먼저 알려드렸었는데 뎁스가 좀 넓어졌었죠. 예, 손준호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상스가 확정이 됐지만 그 이후로 이제 손준호 선수 사태도 벌어지고 이적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승우 선수 뭐 여러 선수들이 이적하고 이러면서 내리막을 탔는데 어쨌든 손흥민 입장에서는 대성공이라고 봐야겠죠. 예, 어쨌든 강등 위기는 일단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뭐 손흥민 강등권이라고 봤었는데 상스에 남았다는 거는 지금부터 사실 뭐 성적이 뭐 전패를 하더라도 손흥민은 뭐 사실상 성공한 시즌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게 사실 김은중 감독도 여러 차례 기자회견이 나오건 경기 전 사전 인터뷰에서 말을 했지만 사실 조금만 구단에서 좀 뭐 예를 들어서 원하는 대로 가장 김은중 감독이 계속 원했던 게 뭐였냐면은 스트라이커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원했던 선수 몇 명 있었고 했는데 그 부분이 영입이 안 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만약에 그랬었더라면은 지금보다는 더 높은 손이 있을 그렇죠.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들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 물론 뭐 시도민 구단에 대한 부분이 좀 있겠지만 네. 영입에 대한 그 경중을 선택하는 건 사실 프론트거든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좀 아쉽지 않았나. 어쨌든 김은중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여러 차례 표명을 했었고 손흥민 씨가 만약에 사실 손준호 때 원래는 그 돈으로 스트라이커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알아봤었고 네. 똘똘한 외국인 공격수가 한 명 더 앞에 더 있었더라면 손흥민 씨 어땠을까라는 생각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순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조금 들더라고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믹스비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네요. 만약에 라스가 남았다면 네. 조금 더 파괴력이 있지 않았을까. 네. 네. 정규리그 MVP 한번 이거는 뭐 네, 뽑아보겠습니다. 이건 뭐 다들 동의할 것 같은데요. 안데르슨 선수 아닙니까? 저도 네. 맞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좀 남겨주십시오. 안데르손이죠? 네. 네. 다음은 서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아, 서울. 서울도 지금 어쨌거나 2019년 이후에 5년 만에 상스에 가면서 일단은 뭐 대박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일단 우승권에서 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절반의 성공 정도로 김기동호가 1년 만에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호평을 할 수 있는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가 확 달랐었어요. 확 달랐죠. 역시 네. 멤버가 확실히 구축된 후반기부터는 좋은 축구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노르웨이의 일류첸코. 흐름을 좀 살펴보면 일단 동계 때 준비를 착실하게 잘했습니다. 일단 선수도 정리가 잘 됐고 그래서 체력 훈련을 중심으로 하면서 김기동 감독은 여름 이후를 일단 바라봤습니다. 예, 포항에서도 그랬지만 승부는 후반기에 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경험적으로 그래서 체력 훈련에 열중을 했고요. 근데 전반기에는 사실 김기동 감독이 원하는 축구와 서울 선수들이 안익수 감독의 익숙한 그런 어떤 스타일이 좀 맞물리지가 않았죠. 그래서 어떤 경기에서는 이게 감독이 김기동인지 아니면 안익수인지 헷갈릴 경기도 좀 많이 있었고 역전패도 많이 나왔고 거기다가 링가드 선수도 다치면서 좀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김기동 감독은 봐라, 우리 7월에 좋아진다. 그렇게 확신을 했다 그럽니다. 주변의 인들에게 좋아질 타이밍이 분명히 오는데 그게 딱 반등 포인트만 하나 잡히면 반등한다고 했지만 그 말 그대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랐다 그래요. 그 말 할 때도 야 저렇게 지금 몇 경기 못 이기고 있는데 저렇게 말해? 그렇게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말대로 지금 새로운 영입된 선수 그리고 일단 수비 위주로 안정적인 축구가 잘 통하면서 네, 이 7월에 반등을 했고 결국은 상스까지 올라가서 아침권에 도전하는 이게 네. 확실히 명장들은 네. 뚝심이 있어. 뚝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뚝심 플러스 그러니까 굳이 전임 감독을 좀 비판하고 싶진 않지만 전임 감독과 다른 점은 김기동 감독은 좀 그래도 전체 팀을 좀 끌고 가는 어떤 그 노하우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못 뛰는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여러분 강성진 안 보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승준도 안 보이다가 중동 갔죠? 그쵸. 근데 그 선수조차도 다음 경기에 바로 준비할 수 있게끔 좀 잘 만드는 그런 게 있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너 2군 가 그러면은 완전 삐져갖고 사이가 멀어지는 게 아니고 2군 가더라도 계속 다독여주고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게 해주고 기회를 주고 위르겐 클럽은 독일의 김기동이라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에 고정된 22세가 없어. 강주혁이 최근에 중용받았지만 또 최근에는 또 강주혁도 약간은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정도로 전체 선수들을 끌고 가다 보니까 스쿼드가 뭐 아무리 좋아도 못 쓰면은 잘 안 되잖아요, 스쿼드가. 근데 풍부한 선수들을 두루두루 잘 쓴 점은 봤을 때는 만약에 서울이 겨울에 김기동 감독을 안 데려왔다? 그랬다면 조금 더 힘들지 않았을까. 예, 상스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었겠다. 왜냐면 분위기를 바꾸는 게 힘든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따 또 MVP 뽑겠지만 김기동이다 그냥 MVP는. 네. FC 서울은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게 김주성 파트너랑 골키퍼라고 했는데 확실히 그 자리 채우고 그렇죠. 야잔 강현무 오고서는 확실히 서울이 살아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이 여러분 지난 겨울에 21명 내보냈어요. 그리고 여름에 13명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34명이 나갔어. 스쿼드가 있어요? 몇 명이야 지금? 지금 그래서 34명인가 그래요, 지금. 어우. 그러니까 한 팀이 아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동 감독을 위해서 구단도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했죠. 예, 뭐 링가드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링가드는 뭐 감독의 픽이 뭐 아니고 떠나서 링가드부터 해서 그 자리를 하기 위해서 뭐 최준 선수도 내려왔죠. 그리고 얘기한 대로 야잔은 선수 중에서는 저는 시즌 통틀어서도 MVP라고 보는데 야잔부터 해서 그러니까 각 포지션에 괜찮은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조금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예. 만약에 지난 시즌 스쿼드 그대로 했다? 저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어려워요. 아무리 위르겐 클럽이라도 리버풀을 살리긴 힘들지 않았을까. 위르겐 클럽도 지나보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반다이크랑 알리송 데려오면서 이제 반등을 한 거잖아요. 챔스 우승도 다들 하고. 그 얘기하잖아요. 네. 클럽 그 첫 번째 경기 그 베스트 11 보면은 다들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 그거 봤는데 기사. 그 골키퍼도 있어요. 그 헝가리 골키퍼인가 그렇고. 근데 아마 김기동 감독도 이거 몇 년 뒤에 그렇게 될 겁니다. 처음에 딱 부임했을 때 뭐 라인업과 비교해 보면 내년이 확실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스쿼드가.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그 다들 얘기했던 포지션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좋아졌는데 네. 약점이 계속 거기잖아요. 3선. 3선. 여기만 진짜 더해지면은 김기동식 축구가 훨씬 더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김기동 축구가 과거에 보면은 뭐 정재용이라든지 네. 그 최영준 선수, 오베르단 선수 뭐 이렇게 많이 뛰고 볼을 안정되게 찰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좀 분명히 필요한데 저도 김기동 감독의 사실 뭐 저는 김기동 감독의 색깔이 과연 뭘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사실 김기동 감독이 플랜 B랑 대처 능력, 상황 대처 능력이 상당히 좋은 감독인데 네. 플랜 A가 뭐지라고 했었을 때 딱히 떠오르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서 제가 축구인들한테 상당히 좀 많이 물어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김기동 축구는 오베르단, 최영준 같은 유형의 선수가 없으면은 일단 구현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서울에 사실 그런 유형의 선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 여름에 그 자리 어떻게 채울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내년 여름이 아니죠. 올 겨울이죠.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생각해요. 만 기자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데 서울이 어쨌든 감독한테 10억 정도 썼어요. 네. 그렇죠? 링가드도 왔고 야잔도 왔고 말한 대로 많은 선수를 보냈지만 또 최준혜도 돈을 썼고 상당히 강상호도 좀 비싸요. 네. 강상호도 비싸게 됐고 적지 않은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올 시즌 서울이 성공했다라는 기준은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상스로 만족하기에는 이거는 성공한 시즌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할 것 같거든요. 만 기자는 저도 ACL은 가야 된다. 네. ACL 네. 가면 일단 성공. 네. 우승은 사실 어렵지. 네, 어렵다고 봤고 ACL은 가야 되는데 지금 막판에 살짝 승점을 많이 특히 대전 대구 전북과의 세 경기에서 못 이긴 게 아마 김기동 감독 성격상 되게 두고두고 아쉽지 않을까. 네, 그때 폼이 확 떨어진 게 지금 약간 마지막 아침 싸움 하는데 조금 불리한 여건이 됐다는 게 김기동 감독도 얘기했죠. 3위라고. 네, 그거는 그냥 진심입니다. 진심. 네. 3일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거기를 가려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할 텐데 사실 동기부여가 막 쉽진 않을 거예요. 네, 막판에 지금 수원FC도 그렇고 이 선수들 뛰는 거 보면 또 시즌 초랑은 또 다르거든요. 또 네, 그러다 보니까 3위까지는 노력하겠지만 네, 약간 ACL은 조금 힘든 도전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야자는 6개월 일단 계약을 했죠. 그리고 1년 연장 옵션이 있는데 구단이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도권을 구단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구단이 고하면 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그 아시아 쿼터가 없어지고 그런 걸 떠나서 야자는 일단 뭐 당연히 나포 세일이 되지 않을까. 서울은 링가드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링가드 선수는 이번에 그 기고문에서 두 번째 시즌에 대한 또 얘기를 했었죠. 진심이야. 진짜 신기해. 그리고 이게 글을 또 잘 써.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알잖아. 이게 영어를 떠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맥락이나 그런 게 있게 쓰는 게. 그러니까 나도 유퀴즈를 보다 느낀 건데 사람이 우리가 밖에서 보던 링가드는 완전 까불거리고 막 그런 느낌, 재간둥이 느낌인데 글을 봐도 그렇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그런 유형의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네. 되게 진중하고 내년까지는 당연히 서울에서 뛸 거고 또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1이어서 최대 3년까지는
조금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호날두는 제 느낌으로는 좀 변화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예, 왜냐면 뛴 경기는 많지 않지만 K리그 내에서 평가가 나쁘지 않거든요. 예, 이 K리그에서 통할 만한 것을 많이 갖고 있다. 스피드랑 떡대 체격과 스피드를 갖고 있는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호날두 개인적으로 K2 씹어 먹을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좀 관심 있는 팀이 많다고 하니까 겨울에 재임대를 가든 뭐 아마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 지금 스트라이커랑 중앙 미드필더 쪽을 물색은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외국인 선수가 들어온 건 없지만,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만약에 누가 괜찮은 선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누굴 내보낼지 아마 그게 되게 이번 겨울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시영 선수 지금 현재 FC 서울 소속은 아니지만 많은 네. 분들 여쭤보는데 이시영 선수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이시영 선수는 선임대 후 영입 조건으로 일단 수원 삼성에 갔고, 있어요? 네. 이적 옵션이 있어요? 네, 이적 옵션이 있고 이적료가 3억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뭐 2억 5천인지 3억 5천인지 모르겠는데 3억 정도가 되고, 변상환 감독은 뭐 이시영 선수에게 따로 귀띔을 한 것으로 네, 같이 하고 싶다. 근데 그건 이제 구단이 선택하는 일이니까 이제 네, 이시영을 할지 아니면 뭐 젊은 선수 키울지는 수원 삼성의 결정에 따라서 갈릴 건데, 어쨌든 옵션이 있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 그리고 K리그 2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주연이 돼서 뛴 사례가 오랜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MVP 나는 야잔 같아. 민가드가 안 빚을까? 야잔으로 하겠습니다. 포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위 가보겠습니다. 포항 진짜 미스테리예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제가 동계 시즌 때 베트남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포항 선수들도 만나고 감독도 만나고 관계자들도 만났는데 특히 선수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몰라요. 지금 감독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게 아니라 멤버가 너무 안 좋아졌거든. 그리고 오베르다 초반에 못 뛰는 상황이었지. 제카 빠졌지. 뭐 너무나도 수비 완전 거의 뭐 붕괴되다시피 했지. 그랜트 나갔고 하창래 나가고 맞네. 뭐 다 저희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포항은 포항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저는 하도 저희 팬들이 니들이 포항 무시한다는 얘기 많이 해서 예상할 때 그래 내가 포항을 항상 좀 저평가했던 것 같아가지고 상스에 올려놔야지 제가 6등인가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지금 4등으로 정규리그를 마쳤는데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올 시즌 성과예요. 포항의 멤버를 놓고 보면 저는 특히 중앙 수비는 이동희 전민광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는 정말 물론 지금 막판에는 뭐 이동희 선수 거의 시즌아웃 부상 때문에 바뀌었고 했지만 저는 이렇게 수비를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요. 특히 뭐 조르지도 안 터지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로 불리했던 상황. 김종우 계속 부상이었죠. 정재희도 풀타임 못 뛰는 상황이었지. 악재가 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대단합니다. 포항은 저는 다시 한번 포항이라는 DNA는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일단은 박태하 감독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박태하 감독이 좀 야인 시간이 좀 길었었고 K리그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확실히 짬에서 나온 바이브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어쨌든 포항 완델손을 중심으로 됐던 비대칭 3백 이게 상당히 좀 먹혔었고, 물론 중반에 좀 안 먹히면서 연패도 있었고 선수들 체력적인 저하로 인해서 그렇죠. 6연패 뭐 있었긴 했었지만 어쨌든 포항은 저는 이전까지도 짜내고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고비 때마다 어쨌든 터져주는 선수들, 정재희 선수라든지 이호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뭐 터져줬고, 그다음에 또 유스 선수들도 꾸준히 이규백 선수라던가 마지막에 잘해줬죠. 좋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면서 포항은 포항이다. 여러 차례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항은 포항이다라는 말이 역시 정답입니다, 진짜. 근데 그 6연패 할 때 살짝 좀 아쉬운 판단은 좀 있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홍인상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예요. 홍인상 마지막에 좋았죠. 최근에 좋았죠. 지금까지 작년까지 했던 축구의 어떤 연속성을 좀 가져가려고 했잖아요. 초반에 고참들과 미팅도 그렇죠. 하면서 야, 어떻게 하면 팀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견을 서로 주고받다가 큰 틀에서 변화를 주지 말자. 디테일을 만지자 해서 그렇게 해서 잘 흘러갔는데, 체력도 떨어지고, 뭐, 누구 다치고, 저거 다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패스 축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태 감독이 궁예지책으로 이제 롱볼 위주로 전방으로 공을 빨리 보내는 전술을 썼다가 그게 오히려 6연패가 되는 어떤 원인이 됐는데 거기서 반등을 한 게 굉장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요. 왜냐면 반등할 만한 게 없었어요. 호재 다쳤어? 야, 누구 조르지? 왜냐면 그때 여름부터 벌써 조르지 안 되겠다는 얘기도 막 나왔었고 구단 안팎으로. 근데 조르지 선수 어쨌든간 이마를 잘 활용하는 전술로 팀을 잘 살렸고 특히 어린 선수들 이규백 들어가면서 연패 끊겼어요. 그렇죠. 뒤에 좋아졌어요. 이규백 선수부터 강현지 선수 이렇게 A시리부터 슬슬 투입하면서 이 선수들이 좀 신선한 바람을 불었습니다. 여기에 뭐 오베르단 부상 복귀 여러모로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오면서 구단이랑 좀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때 강원전 갔었어요. 강원전 제가 연패를 끊는 경기에 갔었는데 저는 못 봤지만 그 포항 팬들이 그 웰컴 콜을 해줬다 그래요. 딱 입장할 때 박수 쳐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근데 그게 원래는 동해안 더비나 아니면 FA컵 뭐 중요한 경기에서만 하는 거래요. 포항 팬들이. 근데 그거를 해주면서 우리는 6연패를 하더라도 우리는 아웃 없다. 우리는 웰컴만 있을 뿐이다라는 걸 딱 심어줬더니 감독님이 차에서 못 내렸다고. 그건 진짜 감동이지. 울컥하면서 차에서 못 내렸고 그래서 조금 더 선수들한테 좀 당부의 메시지를 좀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치. 버스 맞기 대신에 버스 맞이한 버스 팬들. 맞이. 누구야? 젤리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게 뭐 비단 그것 때문에 이긴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맞았겠지만 그런 것도 신뢰 같은 게 포항만의 어떤 그 DNA 창기자가 얘기한 대로 DNA 안에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근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포항 내기 시작했을 때 포항 망함하는데 4위예요. 그리고 코리아컵 결승 남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령 3위 못해서 뭐 ACL 뭐 못 가 그런 걸 떠나서 코리아컵만 우승해도 이거는 완전 성공한 시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믹스비님 얘기하는데 사실 시즌 중에 황인재 심지어 국대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쵸. 올 시즌 뭐 황인재가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시즌을 보냈는데 거기가 흔들렸어. 그 선택을 그러니까 이규백 윤평국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에 대한 변화를 주는 선택이 사실 시즌 중에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사실 왜냐면은 팬들은 민상기 답답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감독이 생각할 때 센터백 라인은 좀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예한테 기회를 준다라는 건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선택도 상당히 그러니까. 과감하고 잘 먹혔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혹자는 그 선택이 좀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건 사실 정재희, 김희성 놔두고 결과론이에요. 강현재를 어떻게 써? 속된 말로. 그런데 그걸 결국 한 거죠. 그 선택이 결국 포항에 그래도 조금 마지막에 반등을 좀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황 선수는 사실 좀 드라마틱하게 폼이 내려가서 많은 분들이 그 야구에서 얘기하는 입스 그게 걱정될 정도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일단은 뭐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죠? 네. 포항은 지금 말 나온 김에 일단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지금 다 찾고 있죠. 뭐 전북, 뭐 제주, 뭐 부산, 네. 다 거의 동시에 브라질 나갔는데 지금 거의 다 소득이 없다 그럽니다. 브라질 선수들이 괜찮은데 그러고 찔러보면 갑자기 60만, 70만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거의 다 지금 빈손으로 돌아왔고요. 포항도 그 중에 하나고. 어쨌든 포항은 오베르단 사우디 썰은 못 들어봤어요. 저도 못 들었습니다.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억이면은 이명주에 이어서. 60억이면 보내야 될 것 같은데. 60억이면. 포항 아까 겨울에 영입 많이 하겠지 그런데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아마. 네, 포항은 예산이 항상 비슷합니다. 네. 아챔을 나가고 사실 지난 시즌에 코리아컵 우승에 리그 2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으로 어쨌든 또 주요 선수들이 다 나간 팀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예산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좀 정재희 FA 되기 때문에 정재희 선수는 시장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희 선수 인기 많고 이동희, 이호재 선수는 복귀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이동희 선수는 그래도 가벼운 조깅 정도는 하는데 이호재 선수는 아마 이호재 선수가 부상이 아니었었으면은 홍명보 감독 1기 때 주민규랑 이호재 뽑으려고 했었어요. 아 진짜로? 네, 저희가 아니라 오세훈이 아니라. 여기서 폼이 좋았으니까. 이호재 선수를 뽑을 생각이 있었었어요. 근데 부상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 아쉽게 날아가게 됐죠. 이호재 선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부상 복귀하면 근데 그 정도 폼이면 언젠가는 조규성처럼 아니 의외로 이
내주는 패스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연계하는 그게 좋아요. 아, 좋아. 이효재 선수가. K리그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체력이 안 좋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랬었어요. 흔히 말하는 배터리가 금방 방전된다. 배터리 뭐 200분 뛸 것 같은데 근데 올 시즌 꾸준히 뛰면서 조금 그것도 조금 발전한 것 같고 제카 축구력 흡수함 요즘 선수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항 MVP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나는 완델손 아니면 이동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르지 빼고 저도 안델손으로 하겠습니다. 캡틴 게 없네요. 강원으로 한번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수원FC 못지않게 깜짝 순위가 강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 그거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어. 만약에 지금 당장 K리그 감독상을 뽑는다면 누구 줘야 돼요? 윤정환 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난 정정용 감독을 줘야 되나? 순위가 이렇게 되면 정정용 줘야겠다. 근데 오히려 드라마 같은 요소는 윤정환 감독이 좀 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군팀을 까는 건 아니고. 정정용, 윤정환, 와, 이거 초박빙이다. 재밌네. 왜냐면 울산은 중간에 바뀌었고, 윤정환이에요? 정정용 같은. 정정용 감독도 저평가예요, 진짜. 올 시즌만 보면. 저는 윤정환 감독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왜냐면 가장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작년에. 놀랬어. 작년에 어쨌든 간 겨우 잔류를 했고, 좀 수비 위주의 축구를 했었는데. 작년은 사실 최용수 감독의 흔적이 좀 많이 남은 상황이었죠. 큰 변화를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아까 얘기했던 뭐, 김기동, 포항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감독 교체. 안녕하세요. 수원FC도 감독 교체, 거의 다 감독 교체한. 4개 봐. 조영진님, 4개 봐. 감독 교체한 팀들인데 잘 만졌기 때문에 상세에 갔겠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강원은 아예 달라진 거예요. 아예 다른 팀이야. 경기 자체가. 그러니까 다들 놀란 게 이거였어요. 윤정환 감독이 J리그에서 잘 나갈 때도 수비 축구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정말 굉장히 그것도 세련된 공격 축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놀랬죠. 시즌 초반부터 동계 때부터 그걸 잘 준비를 해갖고 이 윤정 감독이 뭐 조금 높이 평가하자면 그래도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J리그에서도 이리 굴러보고 저리 굴러보고 K리그에서 실패도 해보고 해설위원도 해보고 여러모로 뭐 하다가 이 강원에서 뭔가 좀 폭발한 게 아닌가. 물론 뭐 정경호 코치의 서포터도 있었고 구단도 영입을 좀 해준 것도 있지만 김병지 대표는 칭찬 받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윤정환 감독이 어쨌거나 만든 건 윤정환 감독이고 그 양민혁에 대해서 뭐 양민혁을 누가 했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정환 감독이 썼기 때문에 양민혁이 그럼요. 지금 폭발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황문기 지금 건드린 건 다 터졌습니다. 전반기에. 그러니까 이게 포변이 대박이었어요. 황문기 오른쪽 백, 이기혁 센터백, 레프트백, 이유현 중앙 미드필더 이게 다 터졌어요. 요거를 건의한 사람이 정기원 코치라고 해요.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또 이제 디테일을 어쨌든 만졌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 사실 왼쪽에서 특화된 선수라고 여겨졌는데 마지막 거의 다 좀 지나서는 오른쪽으로 많이 뛰었고 그런데도 팀 경기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는 것 자체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사실 스쿼드만 봐도 3위 할 정도의 스쿼드라고는 솔직히 안 보입니다. 사실 이상원 선수도 지금 몇 년간 뭐 K2에서도 뛰었었고 사실 포텐이 터질 듯 안 터졌던 선수였고 양민혁 선수는 사실 완전 신인이고 또 고등학생이고 얼마나 해주겠어라는 또 의구심이 있었고 그리고 대다수 선수들이 터졌고 뭐 가브리엘 부상 같은 변수 있었는데 약간의 운도 좀 따라준 게 야고가 갑자기 터지네요. 야고는 다들 작년에 그랬어요. 쟤 선수도 아니야? 뭐 이런 평가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구단 내부에서도 진짜. 확신을 못했을 거예요. 야고가 그래도 약간 대체자로 한번 써보자는 거였지. 야, 가브리엘 필요 없어. 야고가 있잖아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야고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전반기에 승점을 많이 번 게 지금까지 왔다.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강원이 사실 제가 하위권으로 평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희석, 김강국 이런 선수들이 다 K2에서 왔던 선수들이었거든요. 이 선수들이 어쨌든 중앙 미드필드 김동현 빠져나갔지 뭐 어쨌든 중앙 미드필드 쪽에 좀 공백이 많았던 상황인데 강원이 이 선수들이 과연 그 정도 해줄까? 웬걸. 다 잘했어요. 박청효도 잘했고. 맞아요. 스카우트도 상당히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원 상수로 예측을 했습니다. 아마 축구 기자들 중에 예측한 분들 중에 강원 상수는 좀 힘들지 않을까. 진짜. 요거 인정이다. 그냥 촉이 그랬습니다. 제가 코바체비치도 괜찮았어요. 코바체비치도. 근데 코바체비치 최근에 조금 득점력이 안 터져갖고. 그러니까 또 이상원이 살아나네. 이상원 살아나고. MVP 한번 어떻게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이거 황문기 해야 돼, 양민혁 해야 돼. 나는 양민혁인 것 같아.
황문기는 그래도 작년 후반기에 조금 괜찮았었어. 네. 그죠? 네. 쓰리백에서. 네. 그죠? 양민혁은 완전 예상치 못한 변수 중에 변수였어. 맞아요. 진짜. 여기서 22세인데. 플러스 몇십이 나와버렸으니 양민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 전반기는 이상원. 사실 시즌 초에 저희가 저거 만들잖아요. 스카우팅 리포트. 근데 이 베스트 11 같은 걸 미리 예측하는데 구단에 물어봤어요. 그때 뭐 양민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민혁 괜찮다는데요? 전주훈련에서 그래갖고 누구지 양민혁이? 근데 여기 써도 돼요. 그런데 써도 될 정도로 잘한대요 지금. 거기서 장난 아니래 분위기가. 뭐가 대박이 터진다 지금. 그래? 그래서 부랴부랴 양민혁 적고 근데 조금 봤더니 초반에 좀 잘했잖아. 엄청 잘했지. 근데 또 그 이후에는 1대 찬스 계속 놓치고 약간 아직 그 어린가?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한 번 넘었어요. 그리고 1대1 찬스도 굉장히 또 본인도 아마 연구를 하겠죠. 늘었고 토트넘 이적 결정나고 나서 한 달인가 골을 못 넣었어요. 그때 좀 다들 그랬죠. 양민혁 토트넘은 다들 그랬거든 그때. 그리고 이제 90분 풀타임 뛰니까 배터리도 다 달았나? 이제 여기까지인가? 라고 했는데 그걸 또 넘었어. 나 거기서부터 이거 다르다 진짜. 김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천도 사실 순위 상승으로 봤을 때는 강원보다 더 많이 올라갔죠? 김천이야말로 진짜 강등 후보. 김천은 꼴찌 후보로 아주 많은 팀들에게 거론이 많은 분들에게. 그렇죠. 이게 사실 김천 전력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했었고 매년 김천 전력은 항상 좋았어요. 그렇지만 역시 군팀 특성상 역시 좀 결정적인 순간에 내리막을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올해 김천 달랐습니다. 우승 경쟁하는데 뭐. 네, 그러니까요. 김천도 이 상무팀이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예전에 뭐 조진우 감독 때 상상 했었고요. 그때 한번 그때가 김정호 때인가요? 그 뼈트라이커? 그거는 그 뒤. 그 뒤. 조진우 감독 그 뒤죠. 그때도 좋았고. 박준태 이런 선수 잘할 때. 근데 지금처럼 우승 경쟁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뭐 올해 감독 해도 정준 감독 충분히 뽑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정준 감독 저평가도 될 수도 있고 뭐 김천은 선수빨이다 아주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선수빨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맞고 제가 알기로는 정준 감독이 조금은 자유를 많이 부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읍 이응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도 단순히 선수가 좋다고 퉁치기엔 지나치게 저평가된다.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 딱 공감합니다. 스쿼드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어떻게 잘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실 김천도 고비가 있었죠. 여름에 사실 전역자가 발생하면은 무조건 다들 걱정했던 그거였어요. 전역자 발생하면 내려막 타니까 아마 김천이 쉽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제자리 찾아갈 것이다. 근데 실제로 약간 떨어지긴 했죠. 경기력이. 그런데 그걸 어쨌든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극복을 할 때 뭐 정정용 감독의 3백 변화라던가 그리고 다양한 선수 기용으로 그 위기를 넘긴 것 자체도 정정용 감독이 저평가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김천 전술 분석 했었을 때 전반기 했던 축구는 그냥 후반기 했던 축구가 완전히 달라요. 멤버도 물론 달라졌으니까 그런데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정용 감독이 그간의 울분을 풀어내듯이 그러니까 정정용 감독이 가르치는 거랑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말 놓는 거는 되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 선수 선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대표팀 감독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그거랑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있는 자원으로 최대한 뽑아내고 이런 걸로는 상당히 좀 좋은 스타일이다라는 게 다시 한번 좀 느껴지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동기부여 시켜서 선수의 극대화를 시키는 능력이 확실히 좀 발휘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뭐 강원도 괜찮고 울산도 괜찮지만 김천이 가장 좋았던 경기 보면 가장 세련된 거 아닌가? 축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게 왜냐면 아까도 대민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공이 없어요. 김천은 거의. 빌드업인데 빨라. 그리고 수비 라인이 굉장히 위로 올라가고 거기서 주고받고 빠르게 원투 패스로 득점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종호 형님? 네. 댐님은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요새 유행하는 뭐 아스날, 뭐 브라이튼 이런 축구를 좀 보다가 그래도 K리그에서 비슷한 팀 어딜까 찾아보면은 그래도 김천이 조금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닌가. 뭐 광주도 물론 그런 축구를 추구하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은 엄청 세련된데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죠. 전방 공격수가 뭐 이렇게 특급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전반기는 특히 우와 이거 뭐야라는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최근에 근데 또 좀 나오는 것 같아. 지금 김대원이랑 지금 이동경 폼이 살아나면서
최근에 조금 더 다시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까 얘기한 정종윤 감독의 스타일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사실 국가대표 전술이라는 게 복잡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며칠 훈련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종윤 감독 그거 특화된 게 우리가 제일 잘하는 몇 가지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요. 예, 그거가 진행되는 과정에 상당히 세련돼 보일 수 있다. 특히 다 그래요. 여러분 축구장 갔을 때 제일 좋은 순간이 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막 흥분되는 순간? 우리 팀 볼 뺏고 역습하는 과정. 그 속도가 빠르면 사람이 흥분하게 돼 있어요. 말 달리는 것처럼 경마. 그거를 제일 잘 만드는 팀 중에 하나가 김천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여기서 다시 스쿼드 빨 얘기를 조금 하면은 김주태님 말한 대로 그거는 대부분 다 선수 개인 능력이거든요. 예, 어려운 상황에서 접어놓고 때리는데 골대로 간다? 이거는 많은 팀이 못합니다. 근데 김천 선수들은 대다수가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예, 그런 거 봤을 때도 정종영 감독은 어떤 의미에서는 축구 할만 나겠다. 동경이가 알아서 해주는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술 떠나서 개인 능력으로. 정치인도 그렇게 했었고, 김현욱도 그렇게 했었고. 예. 그래서 김천도 상당히 팀을 좀 잘 만들어갖고 지금 2위 성적 마지막까지 우승을 한번 뭐 도전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천은 또 이제 슬슬 또 신병이 이제 들어옵니다. 지금 또 어마어마하게 지금 넣고들 있습니다. 네. 넣었습니다. 지금 뭐 광주 9명 넣었다 그러고 하여튼 되게 많은 선수들이 98, 99년생 중심으로 지금 서류를 이미 제출을 했고 12월 달에 신체 검사 받고 근데 문제가 4월 초에 아마 입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합격한 선수들이 많은 팀은 동계 때 준비 때부터 뭔가 스텝이 꼬이지 않을까. 이 선수들을 같이 데려가서 주력으로 하기에도 뭐하고 왜냐면 4월에 군대 가니까. 예, 그리고 아예 내버려 두기에도 우리 팀 소속인데 그렇고 그런 딜레마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조금 나옵니다. 있었죠. 제가 대표적인 게 이랜드가 오인표 선수를 영입을 했었어요. 제가 한 달 써먹으려고 영입한 거나 다름없게 됐거든요. 고민하다가 했지, 맞죠? 네. 네. 근데 어찌됐건 근데 부상 때문에 더 쓰지 못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죠. 네, 그러니까 팀도 그렇고 데려가려는 팀들도 그렇고 고민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천의 골키퍼 약점인데 골키퍼가 98, 99년생에 딱히 막 그렇게 주전을 근데 김동원이 내년 되면 잘하지 않을까? 네, 김동원 선수 는 인천에서 상당히 좋게 봤었는데 인천은 김준홍 선수와 비교가 돼서 그런 건지 근데 최근에 조금 더 안정됐어요. 근데 바통 넘겨받고는 실수가 많았죠. 김천 MVP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와, 중간에 바뀌어갖고 확 떠오른 선수가 없네. 김봉수 좋았는데 김봉수가 제일 꾸준했고 김준홍도 클린시트 미친 듯이 했고 앞쪽에는 김준홍, 김진규 그렇죠. 정경기 실장 김봉수 밀어봅니다. 김봉수로 하겠습니다. 저도. 네. 김봉수가 그래요? 나 김봉수가 2위를 이끈 주역이라고 하긴 좀 그러지 않아요? 수비수이긴 한데 그래도 정경기 출전자입니까? 네. 그럼 김봉수 해야겠네. 김봉수가 안정적이에요. 울산 얘기 먼저 해드릴 텐데 엄원상을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엄원상 선수 얘기부터 하면 엄원상 선수가 이 복통 때문에 최근 몇 경기 결장을 했죠. 괜찮을 것 같았는데 서울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아보니까 스포츠 탈장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영국으로 날아갔고요. 4일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술을 받았고 수술 받았어요? 수술을 받았죠. 이용 선수. 저 이용 선수 탈장 과거에 있었죠. 네, 이용 선수가 받았던. 댐님 저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독일 쪽에 있는 전문가, 탈장 전문가 있어요. 맞아요. 여성 의사님인가? 근데 그분이 이제 빨리 하려면 영국 가라 그래서 영국에서 수술을 받고. 독일이 아니라 영국에서. 거기 가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 아마 대기 같은 게 있나 봐. 그래서 하고 돌아와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탈장 회복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은 아니지만 한 달 정도. 탈장은 무리하면 재발이 하기 때문에 용 선수가 재발이 좀 잦았죠. 그렇죠. 근데 한 달이니까 최대한 가능한 시나리오는 코리아컵 결승 바라볼 수도 있지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손흥민 선수 탈장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요. 왜냐면 배는 아픈데 이 장이 여기서 벗어난 건데 얼마나 아프겠어. 그리고 검사 맡으면 웬만한 조그만 병원에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릎 다치고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좀 뛰면 어떠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선수도 괜찮나? 뛰니까 안 돼. 경기력이 안 나와. 배가 아프니까. 엄원상 같은 스프린터인데 배가 아픈데 어떻게 빨리 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래서 엄원 선수가 좀 아쉽게 탈장 수술을 받았고
한 달간 정도는 결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재환 선수도 돌아왔겠다. 지금 문재환 선수도 수술하러 갔다 왔죠. 아, 네. 탈장입니까? 네. 아, 일단 업무상 얘기부터 전달드렸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셔갖고. 이청용, 이명재 선수도 얘기 많이 하시니까 이명재 선수는 현재 스코어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명재 선수와는 석 달 전에 대화를 나눴고요. 울산 쪽에서 아직까지 이명재 선수에게 이 석 달,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서 서로 얘기를 나눈 다음에 아직까지 울산이 이렇다는 제안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명재 선수에게는 중국과 중동의 오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팀들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명재 선수가 일단 울산의 애정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울산이 어느 정도의 제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좀 아마 마지막으로 달려있는데, 어쨌든 이명재 선수 측은 울산에서 어떤 제안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안을 받으면 그거와 비교해서 우리가 중국이 날지 중동이 날지 잔류가 남을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좀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국내에서 국내 내 다른 팀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명재 선수가. 그리고 이청용 선수는 당초만 하더라도 내년에 같이 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류가 조금 바뀐 게 김판곤 감독이 이청용 선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면서 이 선수가 내년에도 우리 플랜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 내부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임하고 나서도 이청용 선수한테 좀 너한테 그래서, 롤이 있을 거라고. 1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김판곤 감독이 갖고 있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더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원래랑 지금 완전 계획이 어그러진 상황이라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것 중에 그거 좀 재밌는 게 김판곤 감독이 링가드 얘기를 좀 한다 그럽니다. 김판곤 감독이. 링가드를 데려오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 의역하지 마시고 링가드 같은 링가드 같이 뭐 실력이나 마케팅으로 울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면 어떠냐. 뭐 아무리 브라질 나가서 뭐 해봤자 이거는 누구 말 맞다는 로또가 될 수도 있고. 또 포그바 나오잖아. 아니 지금 누굴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아이디어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울산이 지금 풀백을 아마 가장 우선시 찾아야 되는 포지션을 보입니다. 외국인 빼고는. 그래서 이제 뭐 특정 선수의 이름이 나오지만 이게 너무 시즌 중이고 괜히 또 흔들기라 그럴까봐 말 안 할래. 딱 봐도 그래 울산이 해야지라는 딱 느낌이 들 정도의 지금 풀백 서령우 자리가. 김주환 선수는 계속 부상이 있었고 김주환 선수 시즌 중반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랜드를 비롯해서 몇몇 팀들이 좀 워낙 풀백이 귀하기 때문에 노렸었는데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고 다 발을 뺐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울산 어쨌든 굉장히 신기한 게 김판곤 감독이 저는 홍명보 감독 나가고 이제 코칭 스태프도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축구 스타일을 빠르게 바꿨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울산이 좀 느린 템포 그전까지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대표팀에서도 지금 똑같이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 싸움을 굉장히 아래쪽의 숫자 싸움을 중시하고 이런 것들인데 김판곤 감독은 조금 더 과감하게 그죠? 전방 압박도 하고 지금 좀 더 역동적인 유형의 선수들로 역동적인 플레이로 지금 바꾸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아마 진정한 울산의 김판곤 감독 스타일의 모습을 좀 볼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올 시즌 우승에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장 근접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울산 MVP. 울산 MVP. 조현우. 무조건 조현우지. 나 올해 만약에 우승하면은 조현우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작년이 조현우 타이밍이었다고 봐요. 조현우 작년에 줬어야 된다. 영권 선수한테 미안하지만 작년이 조현우 타이밍이었다고 보는데 올해까지 안 주면 사실 이거 안 되죠. 왜 조현우가 승점 벌어준 게 진짜 3연패 핵심인데 또 골키퍼라서 또 좋게 평가 못 받는 것도 있고 MVP까지 12팀 MVP도 뽑고 다 했습니다. 알차게 해봤습니다. 한